아버지가 상해용사국 보훈 대상자라서 보훈병으로 가달라, 자리가 없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119 차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길가에 세워서요, 병원에 다 전화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저 병원에. 결국 남편은 기나긴 투병 끝에 저희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쳐다보면 여보, 당신 보고 계신가요?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전투수당 특별보상법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지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목숨 바쳐서 돌아왔으면은 공헌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딸랑 35만 원 줬다, 그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한 전우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현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이 가족들도 유족들도 있습니다만은 다 연배가 저보다는 위시이기 때문에 선배님을 부르는 게 딱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남전이 끝난 지가 벌써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월남전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참 세상살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 후배들인 저희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점에서 죄송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대로 월남전 당시에 많은 우리 참전 용사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부상을 입으시고 심지어 그 후유증으로 고엽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유족들까지 그 병이 유전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정치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일이 됐습니다. 오늘 다행히 박덕흠 의원들 이 야당에서도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참전했는데 당연히 참전 수당을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참전 수당을 못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건 정부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그 이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계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년 전에 잘못했던 부분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박 그 자체가 논거가 별로 정확하지도 않고 전투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사실에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국가가 잘못을 했으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전 이후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과거사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행히 여야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라서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 국회는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3월 9일 선거 끝날 때까지 국회가 쉬게 될 터인데 국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은 야당 의원들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미 법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같이 냈습니다. 이 부분이 법안으로서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톡 콘서트라고 그러지만은 들어보고 그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여러 선배님들께서 들어보시면은 저건 내 말이야,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야, 이런 아마 이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 건강하시고 이 전투수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참 50여 년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뜻이 이렇게 월남전 참전자들의 그런 예우가 참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꼈지만, 서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주셨고 또 거기에 또 서른 의원님이 앞장서 주신다면은 아마 이 특별법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자 유가족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선 와중에 그래도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과감하게 오늘 이런 토크 콘서트를 여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애국이고 보훈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예산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인상해 가고 또 법도 개정하고 보훈처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뭐 문제가 된 현안들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시는 월남 참전자의 전투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엽제 전후의 입장도 같을 것인데, 선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저는 또 법안의 제정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참전 동지회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더 21대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오늘 토크 콘서트가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우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예우라고, 예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야가 다시 한번 힘을 한번 합쳐서 다음 정권이 어떠한 정권이 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우선 목이 메입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우리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윤관석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또 우리 박덕금 우리 의원님, 또 우리 김성환 의원님, 또 우리 보훈처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엽제 전후 여러분, 또 우리 또 월남 참전자 회직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전국에 있는 회직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57년 동안 전투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한이 맺혀 있었는데 또 우리 유가족 분들도 한이 맺혀 있는 이 실마리를 우리 여기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여야가 같이 동참해서 발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항상 요구했던 우리 32만 5천 명의 명예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엽제 사무총장님이 오늘 참 이 자리를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우리 고엽제 우리 훌륭하신 회직자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동안 여러분들도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덕분에 그나마 우리 32만 전우들이 우리가 고엽제라는 그 악마에 휘달리면서도 자그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엽제 전우회가 됐든 월남 참전자가 됐든 다 같은 하나로 뭉친 우린 전우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반목도 없이 우리 서로 힘 합해서 우리 명예와 권리를 찾는데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마지막 큰 성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선해 주신 서른 의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윤광석 의원님, 박덕훈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께도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월남전 참정문인 권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발의 및 심의 중 안건이 4건이 있으며 여러 안건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전투근무사 보상 및 특별법안과 고엽제 수당 유족 승계 법안,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32만 5천 전후, 그중 현재 14만여 명이 고엽제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계신 여러분들과 참전 전우들의 힘을 합해서 어느 때보다 노력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바람이 있는 월남 참전 전투수단과 고엽제 유족 승계 문제는 꼭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고엽선의 회장 황기숙 대도. 충성!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에서 공청회가 개최돼서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전투수당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제 선거 후에 이 국방위 법안 소위가 곧 열리면 다시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법안이 하루속히 좀 추진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참전으로 인해서 67억 불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죠. 이건 그때 당시 65년 아시겠지만 대일 청구권 자금이 8억입니다. 8억 달러입니다. 67억이면 8.8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65년도 그 GDP의 93%인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게 지금 한강의 기적을 마련한 시드머니가 된 거죠. 지난번에 공청회가 있었죠. 공청회 있을 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나온 전문가들이 이 분석을 해놨어요. 거기 봐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공청회 결과 그 도출된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 그 전쟁과 평화연구소 최영호 박사하고 보훈교육연구원의 이영재 연구관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3가지 모순이 있다. 뭐냐? 지급 논리의 모순. 또 하나는 시행령, 입법 부작위. 잘 아시죠? 이 모순. 또 하나는 군인 생명에 대한 평등권의 모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급 논리 모순은 뭡니까?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 전투수당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달라고 얘기했으면서 뒤로 돌아서 미국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그렇게 하니까 그럼 뒤로 돌아서서 시행령을 개정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부작위도 되고 이게 지급 논리의 모순입니다. 요구는 하고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지급을 했어야죠. 그게 지급 논리의 모순, 어떻게 보면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두 번째는 입법 부작위의 모순인데 이걸 또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최영호 박사는 얘기해요. 삼권 분립의 원칙이 뭡니까?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면 행정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행령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순이라는 얘기고,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평등의 원칙. 6.25에 참전했던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 저희들로 봐서는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싸운 것은 해당되고 베트남에 가서 싸운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 모순이죠.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타당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엽제 그 사무국장님 계신데, 고엽제 그 소송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1984년도에 제조회사에 그 소송을 보상 소송 제기를 했죠.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고엽제 우리 전우들은 그걸 못 받았죠. 이게 이런 게 모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추측 기사일 수도 있는데 미 이브닝 스타디의 69년 12월 1일자입니다. 태국 한국 군인 1인당 7,800달러를 전했다. 이것도 월 계산은 650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해외 수당? 저는 병장 54월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또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그러죠. 그 78년 10월 31일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한미관계 조사서에 보면은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고유로 이익을 취했다. 또 그래서 포터 대사는 그 돈을 정부로 송금해서 군인들에게 지불된 수준은 상당히 적었다. 근데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이걸 잠재워야 됩니다. 우리 전우들은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참전수당이 통과된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30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300여 명 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달라 이런 말씀하고, 또 통과해서 정부에서도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해달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전 전우들이 받은 생명수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썼습니까? 경부 고속도로나 기간산업, 대한민국 건설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1인당 국민소득 65불,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약 3만 5천 불, 세계 제7대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킨 여러분들의 주역들입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이제 평균 연령이 76세 이상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아온 길보다 짧은 인생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대우를 저희들한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가는 그들의 참전수당과 생명수당을 꼭 저희들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전투수당 및 고위업제 가족 승계 문제는 제가 2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두영 씨와 69년도 결혼하여 71년도 큰아들을 74년도 둘째 아들을 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과 내 식구 80년도까지 10년간 넉넉지는 않았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은 잠깐 81년 전부터 남편 건강 급속하게 악화되어 투병 생활이 이어졌고 두 아들과 남편 몫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지면 고물상에서 리어커를 빌려 폐질 주워러 다니기도 하고 막노동 현장에서 벽돌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2월 10일 결국 남편은 기나긴 투병 끝에 저희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그 원인이 월남전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몸으로
국가를 위해서 위역만리 장터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고엽제를 맞아가면 월명과 베트공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 용사들의 이제 70대 후반이 되어 특별보상법이 온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위역만리 월남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전투수당 특별보상법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지요.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국회 국방부위원장님, 법사위원장님, 정무위원장님 통 크게 결정하여 주십소서. 간곡히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또 어떤 심정으로 오셨는지 뭐 가늠이 좀 가지 않는데요. 가슴 아픈 사연이 저희가 호소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이 고엽제라는 게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오기 전에 또 이 자리를 이제 나간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열심히 좀 찾아보고 왔는데요. 그 사진만 봐도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참상이구나, 그야말로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지금 평균 연령이 76세라고 들었는데요. 그 상황까지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고 유가족의 깊은 상처들이 더욱더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옆에 어머니 얘기 듣다 보니까 어머니 자녀분도 저랑 74년생 동갑이 있더라고요. 마치 저희 어머니의 삶을, 저희 가족의 지난 과거를 보는 듯한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동감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67년에 백마부대로 참전하셨다가 68년에 귀국하셨고 누나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셨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버지는 그 젊은 시절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저는 뭘 이렇게 드셨는데 그건 제가 뭔지는 몰랐고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구심이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보니까 신경 안정제 약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뭘 이렇게 바르셨어요. 바르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보고 살았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니까 솔직히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직장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찮으셨고 많이.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찬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반찬 가게 하는 도중에 또 그 한복 일을 배우셔가지고 그 바느질로 저희 이제 3남매를 이제 키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3남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유난히 피부병이 좀 많이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 때였어요. 10살 때 그 10살짜리 아이의 발바닥에서 이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가 다 이제 갈라져서 진물이 나와가지고요. 그 진물이 나왔던 그 염증 냄새 있잖아요. 염증 냄새와 또 그걸 수독하기 위해서 수독약을 발랐던 냄새가 저는 아직도 선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죠. 왜 그냥 그게 이 고엽제 때문이란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가족에게만 있는 일인가 보다 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엽제 피부더라고요. 이 어렸을 때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이제 아버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여러 검사를 해보셨는데 딱하게 뭐 원인이나 그런 게 나오기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제 그 2개월 전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고 아버지는 좀 항상 약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면역력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뭐 위장병, 이명, 뭐 코 수술, 눈 수술, 뭐 심장 수술, 심지어 허리까지 이제 수술하셨고 결국은 이제 눈을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셔서 장애 판정까지 받으셨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신체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께서 이제 약주 한잔 하고 오시면은 저희 자녀를 불러서 그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세요. 그 막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는데 그게 아버지가 이제 제 나이대였거든요. 그 제가 나이가 그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트라우마였어요. 그 전쟁터에 나갔던 분들의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의 어떤 그 호소였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언감생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런 우리가 당장 현안이 잘 해결이 된다면 나중에 이런 그 전쟁 참전 용사들의 그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은 바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독감 주사를 맞고 이제 그 뒤로 바로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보훈병원에서 이제 계속 다니셨는데 그 보훈병원 응급실로 2차례나 갔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와야죠. 저희가 뭐 우겨서라도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왔는데 결국은 또 아프셨어요.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보훈병원으로 갑시다 했더니 보훈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응급실이 꽉 찼다고. 119 차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길가에 세워서요. 병원에 다 전화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저 병원에. 어디 하나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30분간 계속 119 구급대원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세요. 계속 전화를 하세요. 한 30분 정도 길가에 서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 상해 용사하고 보훈 대상자라서 보훈병으로 가달라. 계속 저는 말을 했죠. 제가 그 뒤에서 아버지랑 있으면서 여기는 근데 보훈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하면은 자리가 없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사정사정해서 아산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출발을 해서 아산병원으로 이제 응급실을 모시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그 폐혈증, 그 합병증 그 판정으로 이제 뭐 뇌출혈, 뇌경색, 심장팍막증 이런 걸로 해서 이제 12월 6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항상 아버지의 그 어릴 때 보면 피부병이나 이제 어떤 그런 심신미약, 어떤 그런 저항력이 좀 약해서 좀 그런 합병증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 자녀 및 저희 자녀들도 이런 피부 때문에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고 한다면 제 이제 손주가 되겠죠. 먼 얘기긴 하지만 그 손주마저도 그런 일이 있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그 이 한마디면 정말 외국에서는 그 이 전투에 참전하셨던 용사들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그 헌신 그리고 노고 이 감사가 다 이 말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명예가 빨리 우리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빨리 이런 명예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투 근무 보상 특별법 또 지금 진상규명법 2건 말고 또 이제 저희들 전우들이 바라는 게 참전 명예수당 인상관계 또 하나는 미망인 보훈 수급권을 승계해달라. 세 번째는 참전 명예수당 병급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고엽제나 또 상위 우리 용사들 이런 분들은
참전 명예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게 행평이 안 맞죠? 참전 명예수당 안 준다는 건 뭡니까? 참 명예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시에 줘야지. 국가의 책무가 뭡니까? 나라가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월남전에 참전해서 목숨 바쳐서 돌아왔으면은 합당한 예우를 하고 공헌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딸랑 35만 원 줬다 그 얘기입니다. 참전 군인의 예우는 미래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 목숨 바쳐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답을 안 해주면 공헌에 대한 보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선진국의 그 보상 사례를 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 같으면 현충일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 미군은 철수할 때 어려웠습니다. 나라에 돌아가서도 숨어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그 뉴스 보셨지만 당당하게 철수해서 귀국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죄 지은 사람이 돼가지고 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수치다. 그 이후부터 법도 제정하고 보상도 많이 해줬습니다. 국가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참전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 전후의 유족에게는 본인이 사망 후에 유족 승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저희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 미망인이 저희들한테 아주 애절한 서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이 대표적인 한 미망인의 걸 소개를 하면 전북낭원입니다. 이제 내 나이 80이 됐는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수당은 얼마나 주지도 않고, 또 남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지도 오래되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나니까 그 받던 수당도 못 받게 되니까 그 수당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애절한 편지가 그 편지도 뒷장에다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저희들 그 고엽제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나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현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신랑이 돌아가신 다음에 만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켜줘야 할 국가는 더 이상 국가를 책망하는 미망인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옥희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목이 메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더욱더 억순환이 되어 열심히 살고 생활고를 이겨내려 노력하며 두 아들과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하루하루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쳐다보면 여보 당신 보고 계신가요? 하면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내 작은 어깨에 힘을 지우고 마음 편히 가셨나요? 하고 울부짖기도 하며 결국 일터로 발길을 옮기고는 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도 있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남편 생각이 많이 나곤 합니다. 짊어진 짐을 누군가가 나누어 준다면 가벼울 텐데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이 험한 인생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오늘도 또다시 신세 한탄 해봅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난 후 두 아들과 데리고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늘에서 남편이 부르면 씩씩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코로나 상태로 또 저희 가족 앞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미망인들도 어렵게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하였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남편과 함께 힘든 생활을 살았던 우리 미망인에 대한 지원을 꼭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 절절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우선 우리 보훈 대상들 대상으로 이제 보훈병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막상 이 코로나 시국에 그 대상자들이 사용을 하려고 해도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유는 보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병동으로 되면서 이제 병상 확보가 안 돼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그 병원의 그 설립 취지 자체가 그 병원 이름 자체가 보훈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보훈 대상자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산병원에 계실 때 제가 보훈병원 그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 가지고 입원 요청을 2번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알겠다 해놓고서도 계속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훈 대상자들이 위급 상황이나 필요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실적인 좀 문제부터 좀 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훈병원 이용 말씀 고맙습니다.